빽빽한 원시밀림, 아주 오래된 나무들이 태초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미얀마, 태국과 인접한 중국 윈난성의 푸월입니다. 푸월에 한이족 사람들이 밀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매년 3월 한이족 사람들은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산 닭을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뿌립니다. 저 커다란 나무가 이들의 신인데 바로 차나무입니다. 깊은 밀림 속에서 1000년 넘게 야생으로 자랐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차는 수천 년 동안 부족의 생명을 지켜준 신이 내린 잎사귀입니다. 한이족 노인은 올해도 풍성한 차수확을 기원합니다. 푸월에는 26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민족마다 나름대로 각각의 차신을 모십니다. 부랑족의 차신 파이란, 그는 2000년 전 부랑족에게 차를 전해준 조상입니다. 해마다 부랑족 여인들은 첫 수확한 차를 조상에게 가장 먼저 바칩니다. 부랑족의 차밭. 이곳의 차나무는 키가 4~5m를 훌쩍 넘기 때문에 여인들은 나무에 겨우 올라가야 차를 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백 년 이상 된 이런 차나무를 고차수라고 합니다. 고차수는 오랜 세월 동안 부랑족의 전부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차를 마시는 방법도 독특합니다. 차잎을 불에 구운 다음 뜨거운 물로 우려냅니다. 옛부터 이렇게 차로 마실 뿐 아니라 약과 음식으로도 이용했습니다. 차는 이들에게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의 차야말로 온 세상 차의 처음이요 중심이라고 여깁니다. 중국 윈난성 남부는 세계 모든 차의 기원지입니다. 바로 이 나무가 차의 어머니 차모입니다. 이 차나무의 나이는 1800년이나 됩니다. 사람이 차를 따기 위해 키워낸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차나무이죠. 끝도 없이 펼쳐진 초록의 바다, 푸월의 차밭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보이차라고 부르는 푸월차의 고향입니다. 이렇게 키가 작은 차나무는 커다란 고차수의 변조입니다. 아주 자연적으로 재배와 수확에 편리하게 변화했습니다. 차마고도는 바로 차의 기원지인 이곳 푸월에서 시작됩니다. 중국인들은 한나라 이전부터 황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당나라 때 일반인들도 마시기 시작하면서 중국 사람들의 보편적인 문화가 됩니다. 중국인들은 지금도 엄청난 양의 차를 마시는데 쓰촨 지역 사람들의 경우 1인당 하루에 4리터의 차를 마십니다. 쓰촨성 몽정산, 역대 중국 황제들에게 차를 재배하여 바치던 황다운이 있는 곳입니다. 중국 황실의 차밭인 셈이죠. 2000년 전 오리진이라는 승려가 처음 차를 재배하여 중국의 황제에게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오리진은 중원으로 차를 전파한 최초의 인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150년) 전 청나라 황제에게 바쳐졌던 차가 고향인 푸월로 돌아오는 귀양 행사. 이 차는 150년 동안 자금성 박물관 지하 창고에 방치돼 있다가
한 연구원에 의해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다른 차는 모두 재가 되어 사라진 반면 이 푸얼차만이 유일하게 남아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수용단이라고 불리는 황제의 차는 중국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차입니다. 150년이 지나도 색과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황제가 마셨던 이 차는 그 가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5억 원 정도는 될 거라고 합니다. 차를 즐기는 중국 사람들은 푸얼차를 살아있는 골동품, 마실 수 있는 유물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차가 1년만 지나도 변질되는데 푸얼차는 오래될수록 맛과 향이 좋아지기 때문이지요. 오래된 차들은 아주 드물게 거래되곤 하는데 가격이 엄청납니다. 在我们中国呢，在2002年的时候，有一次普洱茶交易的成交记录，当时的价钱呢，将近美金10万，也就是人民币80万。那么也是宋聘号的一个茶饼，但是呢，跟我们现在所看见的这一个茶来相比较呢，它的生产的日期呢要往后，也就是说在抗日战争前后，1937年前后，而我们现在看见的这一饼茶呢是1927年的东西，就要早它10年，所以讲呢，我们的现在所看见的这一片茶呢，要品质和发酵的时间要好过它交易的那一饼茶。 오래될수록 맛과 향이 좋아지고 값이 비싸지는 푸얼차의 비밀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푸얼차는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잘 덮은 차를 맷돌 같은 큰 돌 밑에 놓고 장정들이 올라가서 30분 정도 밟습니다. 그러면 둥글고 평평한 모양이 되는데 이것은 운반할 때 부피도 줄이고 또 찻잎이 부서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차 하나의 무게는 357g. 이들은 왜 357g이라는 무게를 고집했을까요? 보통 푸얼차 7개를 하나로 묶고 대나무와 죽순 껍질을 이용해 포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한 덩어리가 총 2.5kg. 말 양쪽에 12개씩 실으면은 말이 하루에 운반할 수 있는 60kg을 맞출 수 있습니다. 차마고도를 가기 위해 차의 중량을 표준화한 것이죠. 윈난 남녘은 사철
습기가 많고 덥습니다. 특히 차를 많이 생산하는 봄, 여름에는 우기가 겹쳐 차를 운반할 때 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차를 싣고 이런 길을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차는 스스로 발효되지요. 특히 바람이 잘 통하는 대나무 속에 보관된 차들은 썩지 않고 특유의 색깔과 향을 내며 알맞게 발효됩니다. 처음에 마방들은 누렇게 변한 차를 보고 낙담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발효가 오래될수록 맛과 향이 좋아지는 푸얼차만의 독특한 특징이 될 것을 당시에 누가 알았을까요? 차마고도의 첫 관문 나리. 1300년 전 윈난의 소수민족을 통일했던 남조국의 수도입니다. 차를 싣고 푸어를 출발한 마방들은 모두 이곳에서 여장을 풀었습니다. 마방들은 푸얼에서 차를 사와서 이곳에서 다른 마방에게 되팔아 큰 이득을 남겼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나리는 큰 도시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이곳에는 차를 교역하던 많은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석판길이 그때의 번성을 짐작케 합니다.其他的地方都不有什么马店，干嘛人都是些山啊、树底下啊，这些也就睡了。这种案子了，这个叫案子啊，点个斗这一头，那个客气就都铺就睡了。 윈난의 소수민족들은 지금도 나리에 와서 장을 봅니다. 아직도 큰 시장은 이곳에서 주로 열리기 때문이지요. 윈난에서 차무역을 독점했던 남조국은 그 세력이 무시 못할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중국 역대 왕조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지요. 특히 당나라는 남조국의 차무역을 독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724년) 드디어 당현종은 차무역을 차지하기 위해 20만 대군을 일으켜 남조국과 전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당나라의 20만 대군은 얼하이 호수에서 모두 수장당하고 맙니다.
현재 다리에는 윈난에서 가장 큰 차 공장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공장들은 모두 푸얼차를 생산합니다. 발효차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자 1970년대 이후에는 인공으로 발효하는 기술을 개발해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푸얼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당나라 때부터입니다. 그 수요의 중심에는 바로 티벳이 있었습니다.我跟你说，吃的还有的嘛，就越离家越种地了嘛，西藏了嘛，啊，好一点嘛，快米啊、有参啊、山黑白金那些都运起去了嘛。还没他各地区个人的习惯要吃什么咯，哦，你喜欢吃好的就好的，他喜欢吃海鸟就海鸟，这个地区吃海鸟嘛，就鱼给你海鸟咯。 차는 말에 실려 차마고도 5,000km를 갑니다. 윈난 푸얼에서 시작하여 다리를 거쳐 히말라야 동쪽 끝 횡단 산맥을 넘어 티벳, 라사, 인도, 네팔로 이어지는 멀고 먼 길입니다. 새와 쥐만이 다닐 수 있다는 험한 길. 이 길이 바로 윈난과 티벳을 잇는 차마고도입니다. 이 길의 주역은 마바입니다. 이들은 윈난의 차를 싣고 3개월을 걸어 티벳 라사로 갑니다. 이들 앞에는 높은 산이 만들어낸 실 같은 길이 이어질 뿐입니다. 마방들은 왜 이 험한 길을 갔을까요? 그것은 차를 주고 말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차와 말의 교육으로 인해 차마고도는 시작됩니다. (7세기) 티벳 왕 송첸 캄포는 티벳을 통일하고 당나라를 위협하는 강국을 만듭니다. 송첸 캄포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당나라의 문성공주와 결혼하는데 이때 티벳 땅에 불교와 차가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때 전해진 차가 티벳의 운명을 결정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티벳 고원은 황량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목동들은 야크를 몰고 프람푸기를 찾아 매일 돌아다닙니다. 곡식과 채소가 자라지 않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야크에 기대어 삽니다. 영양분의 대부분을 야크 고기에서 얻는 것이지요.
이런 식생활로 인해 티베트인들은 비타민이 절대 부족했습니다. 그런 티베트인들에게 차는 거의 유일한 비타민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차를 흑금자, 즉 검은 황금이라고 부릅니다. 야크버터와 차를 함께 넣어 만든 수유차를 하루에 50잔 이상 마십니다. 실제로 티베트인들은 세계에서 차를 가장 많이 마신다고 하네요. 하루라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차. 티베트인들에게 차는 피요, 살이요, 생명입니다. 거하게 퍼지는 티베트 나팔 소리가 사원의 아침을 알립니다. 사원에서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예보를 올립니다. 하루 종일 계속되는 라마들의 정진 수행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차를 마시는 것이죠. 예불이 진행되는 동안 당번 스님은 수유차를 준비합니다. 차 끓이는 양을 보면 사원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티베트에서 가장 먼저 차를 이용했던 사람은 사원의 라마였습니다. 야크버터와 차를 함께 넣어 마시는 수유차를 처음 만든 곳도 사원이라고 하는군요. 사원에서 차를 마실 때는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시간은 아침, 점심, 저녁 3번. 차는 라마의 수행 등급에 따라 순서대로 따라야 하며 마실 때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원을 중심으로 차 수요는 늘어났고 티베트인들에게 차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습니다. 차를 얻기 위해 티벳이 내놓을 것은 말뿐이었습니다.
티벳 말은 그 어떤 말보다 잘 달리고 전투에 강했습니다. 중국의 왕조들은 티벳의 말을 얻기 위해 차마 무역에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북방의 유목민족과 싸우기 위해서는 말이 반드시 필요했고 차마 무역을 통해서 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했습니다. 서천성 야안, 이곳은 차와 말을 바꾸던 차마 호시가 있던 곳입니다. 지금도 야안은 서천성 최대 차 생산 기지입니다. 야안의 차 공장에서는 대부분 티벳 사람들만을 위한 차를 만듭니다. 티벳과 같은 변방 지역에 공급한다 하여 변차 혹은 장차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윈난에서 생산하는 푸월차와 달리 장차는 큰 찻잎과 줄기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값이 싸고 품질이 떨어집니다. 장차는 주로 티벳의 서민들이 수유차를 만드는 데 이용하는 차입니다. 장차의 중요한 생산기지로서 야안은 송나라 때부터 번성해 왔습니다. 송나라는 야안에 차마사라는 관청을 설치하여 국가가 차마 무역을 독점합니다. 송대에는 말 한 필에 차 1,800근, 하지만 명대로 오면서 말 한 필에 차 120근, 차값은 점점 비싸지고 말값은 싸집니다. 티벳 왕국은 한때 이 강의 서쪽이 모두 자신의 영토인 만큼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차로 인해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명나라 태조 주원장은 대도하를 통해 티벳으로 가는 차무역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차가 절실히 필요했던 티벳은 명나라에게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의 말을 대량으로 바치고서야 차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야안에서만 1년에 11만 톤의 장차를 생산합니다. 600만 명의 티벳 인구가 1년 동안 거의 20kg씩 소비할 수 있는 양입니다. 서천에서 라싸를 잇는 천장공로는 예전 차마고도 위에 새로 닦여진 길입니다. 차를 통해 티벳을 통제하려 했던 중원의 왕조들이 가장 먼저 개척했습니다. 这个每逢什么东西了吧，都有需要人背马驮，马驮不算，还有人背，都要搬运这些东西了吧。一般的都是路远路近一点的就人背，路远的都是马帮运。 큰 길이 뚫리기 전만 해도 말이 귀한 수천의 한족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직접
짐을 지고 산을 넘었습니다. 횡단산맥의 설산과 만나는 지점에서 티벳 마바에게 차를 전해줍니다. 티벳 마방들은 차를 살 수 있는 차마호시가 모두 한족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2000km의 먼 길을 와서 차를 싣고 다시 라사까지 돌아갔습니다. 윈난에서 이어지는 차마고도가 민간 무용로였던 반면 스촨에서 이어지는 차마고도는 오로지 국가에서 관리하던 관무역로였습니다. 마방은 험한 차마고도에서 거대한 메리설산과 만납니다. 주봉 아래로는 2000m에 이르는 빙하가 흐르는 만년설산입니다. 마방은 메리설산에 눈이 녹기 시작하는 6월이 되어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메리설산은 티벳 8대 신산 중 하나입니다. 이곳을 지나는 이들은 메리설산의 빙하가 녹아 흐르는 폭포를 찾습니다. 사람들은 폭포 주위를 돌며 메리설산을 무사히 넘을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먼 길을 가야 하는 마방도 메리설산에서 자신들의 무사한 영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메리설산을 넘으면 4000m가 넘는 곳에서 고온 목장과 만납니다. 설산에 눈이 녹으면 주위의 목동들이 푸른 풀을 찾아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이곳의 목동들은 야크의 젖에 기대어 삽니다. 라사로 가는 마방들에게 팔 물건을 만드는 것이지요. 야크 젖을 큰 나무통에 놓고 하루 종일 지었습니다. 노랗게 변한 것이 바로 야크 버터인 수유입니다. 이것을 차에 섞어 수유차를 마시는 것이죠.
不马车，用这个巴拉的，都不是一大车人的不，人的不就他的。 수유는 차와 함께 없어서는 안 될 티베tin의 주식입니다. 이곳의 목동들은 메리설산을 지나는 마방에게 티베트 내륙으로 돌아갈 수유를 팔며 삶을 이어왔습니다. 一天打一次嘛是18天，7天18天做一次。那这是怎么卖呢？大概多少钱一斤？一斤卖17、18那些。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차마고도의 유서 깊은 도시 리장. 리장은 차마고도를 오가는 마방들이 모여들던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에 대규모 마방을 조직하기 위해 중국 전역에서 사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마방과 말들로 상회는 북적였습니다. 상인들은 윈난에서 온 마방으로부터 차를 사서 티베트 마방에게 되팔거나 직접 마방을 조직하여 라싸, 인도로 차를 싣고 다녔습니다. 당시 마방들의 규모는 엄청났다고 하는군요. 加上我们丽江、云南的，从丽江出发的，这个人口的话，国家能算来是有几千匹，再加上西藏的牦牛队伍、牦牛的运输队伍、偏牛，在抗战期间是最少都是8、9千匹，万匹可能是这么多的运输，将近有万匹了。 万个多字了，你看看那么厉害。 리장 인근에서 발견된 티베트 왕국의 비석입니다. 리장에 모여들던 마방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 13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변에 맹수를 조심하라는 경고문이기도 했습니다. 차마고도의 석판길. 큰 상인들은 차를 나르던 말을 위해 흙길 위에 돌을 놓았습니다. 깊게 파인 것은 이 길을 지나다니던 말발굽의 흔적입니다. 지금도 차마고도 주변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 말을 몰고 라싸와 인도로 다녔던 마방 일을 하던 말몰이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我父亲嘛就原来开始嘛就把红色钱家岗，把他们打他们办公了嘛，现在是嘎，意思要我们就是也就是维持家头。后来呢，就是他不把他们走了嘛，自己养的10多匹，嘛也不是跑昆明啦、上海、北京啊都，还是把红色钱家拖，那个嘛有自己的牲口去帮人家托运，啊，帮人家托运嘛不是为了。 维持家头儿女老老小小啊，为了这些，为了生活。我也给饭，我也自己比讲，我这个到被你几次几苦，还不是？
古装的不干着，是吧？就是对群众的不关心着，真心真意的为群众啊，提高更新的父亲，对群众安乐，当你生的，你姑你生的，你喜欢，做女的楼高出门做女的，干女的走偏一番路，自高有差别。哎呦！女儿随意来日过过手。我刚出来买你了，手机搞完了。记了手片上头记哟，你搞就来手片是自己。是自己买口啊，谁可推出你啥个手？你哟，阿哥出门阿拉你，刚出门买你了，手机搞完了。실제로 많은 마방이 협곡과 강을 건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루시오라는 외주를 타고 협곡을 건너기도 하고 강을 건널 때는 양가죽에 바람을 불어넣고 헤엄을 쳤습니다. 오로지 차를 팔아 돈을 벌기 위한 모험이었습니다.哦，翻几倍了。就假如说这点是10块钱，那点就变成50-60块了，几倍了。为什么翻那么多？那路途太遥远了嘛，你要走3个月呢，要走3个月的话要开支多少钱？马牲口呢？开支，人的开支，不是那份钱的话，就买不着这个茶叶。 마방은 진사강, 난창강, 누광이 함께 흐르는 거대한 삼강 병류 지역을 지납니다. 깎아지른 절벽에 난 이 길은 험하기로 이름난 곳입니다. 이 험한 길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일본군의 침략으로 인해 중국으로 통하는 모든 국제 교역로가 끊어졌을 때입니다. 차마고도만이 열려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마방만이 이 길을 통해 물자를 수송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길, 차마고도. 당나라 때 본격적으로 차마 무역의 꽃을 피우고 1400년을 이어왔습니다.
거대한 횡단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으로 가로막힌 사마고도는 인간의 발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방만이 이 길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길이 라싸에 이르렀을 때 마방은 말의 끈을 풀고 생명의 차를 전하였습니다. 사마고도를 통해 라싸에 도착한 차는 이곳에서 티벳 전역으로 팔려나갑니다. 티벳 유목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차를 사기 위해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라싸는 사마고도의 종착지이면서 또 다른 길을 가는 출발지입니다. 아니 자가 패통 자가 청을 아니 아니 회차 가마슈리 아니요 남문자 콩을 아니 모치와 회차로 콩을 거대한 히말라야를 앞에 두고 길은 다시 이어집니다. 인도, 네팔로 가는 길. 이제 차는 야크의 등에 실려 히말라야를 넘습니다. 길은 앞에 있고 그 길의 끝에서 사람들은 다시 생명의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